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동일한 보험회사에 1년 간격으로 해서 2개의 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 후에 이제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그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하니 보험회사는 한 개의 보험 상품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거절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 고지 의무라는 것이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의무이고,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입원했던 사실이 이제 2개의 상품 모두 청약서상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한 개는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둘 다 일정한 기간 내에, 뭐 하나는 2년이고 하나는 3년 이내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피보험자는 가입 당시에 둘 다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해서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랑은 폐암이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알리지 않는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실에 간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한 개 보험 상품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암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던 사례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험 상품은 왜 안 줬을까요? 이분이 교통사고 입원 당시에 가슴에 CT 검사를 했었는데 검사 결과 폐 반흔함이라고 해서 의심 증상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러한 반흔함 의심 증상과 폐암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험사가 건드릴 만한 요소가 있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한 의구심이 드는 거는 둘 다 주든가 아니면 둘 다 안 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줬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제 생각엔 그 지급한 보험 상품의 보험금이 작아서 줬었고 나머지 하나 이제 안 준 거는 지급하는 금액이 좀 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 일반 건강체 보험이 아니라 간편고지 상품이고 청약서 질문 사항이 적기는 한데, 일단 교통사고 시 CT 검사 결과 폐 반응한 위찍 뭐 이거라면 뭐 폐암과는 관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의무 기록지를 보면 피보험자는 그 당시 이제 교통사고 진단만 있었고 또 입원을 해서 치료받은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정형외과적인 치료뿐이지 폐 이제 반응암 증상과는 이제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제 진료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상해 사고인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인 거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한 입원은 아니니까 보험회사는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거절을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또 하면서 피보험자가 CT 검사 결과 암 의심 증상이 확인이 되었는데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 치료병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답변을 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조회 신청을 내용을 보면요, 검사 결과에서 반응한 의심 증상이 나오긴 했으나 이로 인해서 치료한 사실도 없고 추가 검사 등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즉 이제 피보험자는 이제 반응암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비록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폐암과는 관계가 없으니 이제 보험금 지급하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뭐 간단히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좀 당황을 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가 또 항소를 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항소를 한다고요? 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의무기록상 이제 암 의심 증상만 이제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됐으니까 암으로 확정 진단된 것도 아니고 뭐 해당 보험 계약 체결 시까지에도 한 2년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항소를 한다, 좀 왜 그럴까요? 솔직히 이제 좀 뭐 분쟁이 좀 난해하거나 이제 이슈들이 많거나 쟁점들이 또 첨예하게 다투어지나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저희는 명확하다고 봤고, 그래서 항소심에도 뭐 크게 준비를 많이 하거나 이제 뭐 많이 걱정되지는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럼 당연히 2심에서도 이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소액재판이어서 소액재판부는 1심에서 판결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2심 판결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은 조금 찝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1심에서 이제 소액재판부는 판결 이유가 적히지 않지만 2심은 이제 무조건 판결 이유가 적히게 되고, 그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실, 그리고
그리고 그때 가슴 CT상 폐 반응암증이 이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가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폐 반응암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였을 뿐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거는 아니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병원의 사실조회 내용을 보면은 피보험자는 폐 반응암에 관해서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잖아요, 병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보증의무 위반은 계약자인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야 되는데 의사에게 피보험자가 설명받았다라는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반응암 의심 증상 자체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증의무 위반을 했다는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폐 반응암 의심 증상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의사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당연히 몰랐으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것 같고, 동일한 보험사가 동일한 입원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청약서나 질문 사항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준다는 것이 솔직히 납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를 가지고 이제 항소까지 했다라는 것 자체도 더더욱 이제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요. 뭐 어쨌든 뭐 이런 분쟁이 있었고 결국엔 저희가 이제 전액 다 지급받는 걸로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고지의무와 관련한 굉장히 많은 분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회사에게 어떻게 다퉈야 될 것인가, 혹은 보험회사가 끝까지 버티면 소송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사례와 같이 보험회사가 다퉈서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 그냥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